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철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실 강원도에서 휴전선이 제일 가까운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 게 이 지역이 사실 38도선 이북 지역입니다. 물론 현재 휴전선 이남 지역이라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1945년에 광복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철원 웬만한 지역이 다 38도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이 지역이 북한 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 지역은 아이러니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북한 지역에 있었다가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휴전선이 철원읍하고 갈말읍 지역까지는 영역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 남한 지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통일과 관련된 그리고 이 6.25 전쟁, 한국전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 앞에 있는 이 노동당사인데요. 철원군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에 발발하기 전에는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철원 전 지역을 담당하고 포천이나 이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노동당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행정기구로 써있다고는 볼 수 없겠죠. 당시에는 이 지역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3층 건물인데요. 이 3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는데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 여기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이따 전투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고요. 전쟁의 참화로 지금 남아있지는 않는데 2층이 조사실, 고문실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노동당사에서 고문을 받았던 흔적과 그리고 두개골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유골들이. 그래서 아마 단순히 행정기구라기보다는 당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에 반하는, 자기들 입장에서 반하는 자들을 이제 탄압하고 억압하는 장소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소를 옮겨서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건물의 형태를 보시면 잘 보이다시피 이 좌우대칭이에요. 보통 이 당시 건물들, 근현대 건물, 특히나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서나 군부대 시설이나 이런 건물들은 보통 좌우대칭으로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런 좌우대칭과 관련된 건축의 이유가 있다고들 하네요.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이 좌우대칭형이 지금은 철거되고 없습니다만은 서울에 있었던 조선 청덕부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좌우대칭형 건물도 딱 보면 권위 있어 보이고 좀 억압적으로도 보일 수 있네요. 그런 느낌을 좀 보이긴 하잖아요. 좀 이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권위에 좀 눌릴 수 있도록 이게 아마 그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이 당시에 들어왔던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는 북한 치하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한국전쟁 시기를 지나면서 격전지였다고 해요. 시간에 역사 시간에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 선생님이 배울 때는 여기가 철의 삼각지대라고 해서 철강지역도 많고 되게 평야지대가 많아요. 현재도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보면 쌀 코너에 가시면 이천 쌀도 있고 전라도 쌀도 있고 한데 철원 쌀도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곡창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쪽도 강원도 북부 지역이라서 산간 지역이 꽤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군도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들과 도와주었던 유엔군 장병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노력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거든요. 이따가서 가볼 지역이 백마고지인데 이 백마고지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고 아직도 이 지역에서는 유해 발굴 작업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희생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철원 지역의 일부를 대한민국 영토로 수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노동당사 자체는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폐하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기둥들도 현재 복원을 하거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근을 박아 놓은 거예요. 요즘 건물들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철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벽돌이 사이사이 보이시나요? 돌도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긴 한데 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철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 수 없겠죠.
거기다가 전쟁의 참화까지 여기 보이시면 포탄과 총탄의 자국들이 꽤나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밖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70년이 넘었잖아요. 이 건물이 세워진 지 1946년에 지어졌으니까 75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도 3, 40년만 돼도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있겠죠. 전쟁의 참화까지 겪었으니 이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보시고 오래된 건물이다, 구멍이 그냥 쏙쏙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945년 이후에 한반도 전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당시에 들어왔던 사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당시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앞에 설명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굉장히 탄탄하게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봬요.